혹시 임신하고 나서부터 우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우울하다고 느꼈던 적은요? 지금 시기에만 나타나는 울적함일 거야. 일시적인 번아웃 같은 현상이지 않을까? 임산부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겠지 뭐.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대로 방치해두면 진짜 큰일 납니다. 산전 우울증이 출산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산후에도 계속해서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꼭 한 명씩은 보일 거예요. 절대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제발 안심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 중 일부에도 이 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아닌 태아 중심으로 변해버린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임신하면서 급격히 바뀌어버린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가지 못하고 삶의 질이 떡락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단언코 엄마 쪽뿐만이 아니라 아빠 쪽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우울증이 보인다면 당장 태교를 멈춰야 한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지금 당장 태교를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태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전 우울 증상이 보일 때는 무조건 태교를 멈춰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아기 태아 중심이 돼버렸고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소외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고 우울증이 생긴 거고요. 그럼 이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태교 없이 산모 위주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애초에 우리가 태교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태교를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왜 태교를 하고 계세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어서요. 똑똑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요. 혹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하는 건데요. 정도일 거예요. 태교 일기부터 시작해서 음악 태교, 여행 태교, 미술 태교, 바느질 뜨개질 태교, 음식 태교, 동화 태교, 심지어는 수학 문제를 푸는 학습 태교까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뇌박사가 가르치는 엄마의 두뇌 태교라는 김용훈 작가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 정신의학과 버나드 데블링 박사는 출산 전 태뇌 발달 시기의 조건이 IQ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 음주나 흡연,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변화는 자궁 환경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최종 결론적으로 지능의 결정 요인은 유전이 34%, 환경이 66%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환경이랑 자궁 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려 66%나 되는 수치를 계산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 주차별로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등 태아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태교는 이런 감각들에 대해 하나라도 더 자극을 줘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원리인데요. 사실은 태아가 지내고 있는 자궁은 정말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다고 합니다. 수영장 물속에 있는데 물 밖의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해요. 그만큼 엄마 뱃속은 안전하면서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이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몸 상태라고 합니다. 임산부가 즐거울 때는 태동이 많아지고 슬플 때는 태동이 줄며 또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된다고 해요. 이 스트레스 빈도가 많고 길어질수록 태아에게는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들이 조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산모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똑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임신하면서 바뀌는 건 산모들 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들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그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면서 가끔씩은 갑갑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산모는 항상 속이 미식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먹는 것도 예전보다 제한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같이 밥을 먹는 저도 자연스럽게 시간도 많이 불규칙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먹는 것도 제한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게다가 산모는 거동도 불편하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움직여야 되고 하나라도 내가 더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자주 들어요. 그런데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인데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뭐 이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씩 태아 중심이 돼버리고 생활 패턴이 형성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보살핌도 못 받고 희생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인 저도 이 정도인데 아기를 품은 산모들은 오죽할까요? 막연하게 태화와 산모는 하나라고만 느꼈는데 사실은 개별적인 각각의 인격체였던 거죠. 이제는 엄마와 아빠도 이게 임신 전에 이제 유지했었던 이 삶의 질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산전 우울증 자가 진단표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다수 해당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태교를 중지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의 질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아래 사항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기 출산을 위한답시고 지금까지 일상이랑 나 자신을 버려둔 채 무기력하게 있지만은 않으셨나요? 지금 또 만약 우울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지금 즉시 뱃속 아기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꼭 자기 자신을 먼저 더 챙기세요. 나 아니면 누가 날 돌봅니까? 더 이상 자신에게 소외되지 않게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돌봐주는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